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거기에 충분한 사죄를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질일멸렬 이게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인데 나 의원은 이제 한때 이제 반기문 총장도 한번 모셔서 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탈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유한국당 저도 속상해요. 저도 속상합니다.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데요.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우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헌법과 법치가 정말 깡그리 무시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우파 정당이라면 마땅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탈당 논의는 사실은 그분들 빼놓고 전부 나가서 한번 창당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한 20명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창당을 위한 탈당이 아니라 그거는 분당을 위한 탈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50명까지는 더 사람을 모아보자라는 거 하고 탈당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문 열고 탈당을 선언합니다 하는 바람에 저도 놀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결국은 유승민 의원 당 아닌가 이렇게 많이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너무 좀 예상이 돼서 제가 합류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총장 부분은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안보가 어려워질 것도 예상이 되고 또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는 우파의 가치가 조금 더 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우파 정당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을 좀 고민해봤고요. 그 당시 그래도 반기문 총장이 제일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분이라도 어떻게 좀 빨리 모시고 또 우리 정당도 좀 뭐 다시 또 반성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바로 이 집에. 아니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근데 뭐 그 양반은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반 총장께서 정말 뭐 그냥 그만두시는 바람에 토론 이건 예능 프로 아니잖아요. 외부자들은 예능 프로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있잖아요. 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저 정말 정말 진짜 솔직히 말씀해 처음이에요.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질문 좀 할게요. 홍준표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얘기를 슬쩍 꺼내셨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은 그 친박이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대표에 오르신 분인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혁신을 했다라는 뭐 모양새를 좀 내기 위해서 그냥 던진 말인지 정말로 과거를 반성하기를 거부하는 세력과 선을 분명히 긋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저희가 이제 좀 적당한 시점에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지금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끼고 있고 제가 당에서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당에서 편하지 질문에 않아요. 답변하면서 하나만 더 붙이면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일단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홍준표 대표를 선출했다? 그럼 망하는 거 아닌가요? 자, 뭐 편안하게 답변하고 싶은 답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홍준표 대표 말씀도 사실은 대선 때 입장 다르고 또 지금 오셔서 또 하시는 입장 다르고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왜 걱정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 하실 수 있는데 당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 이런 거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지금 이제 확실히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결정은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그때는 저희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당이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감자밭은 안 가셨죠? 감자밭이요? 안 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왠지 외부자들과의 예측 케미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4% 지지율로 국정운영 평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죠.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좀 눈에 띄는 뭐 정책 발언이나 이런 거 하나. 야당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안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놓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부분이죠? 사실 내용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축사부터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80% 이상의 지지를 받지만 한켠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안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앞으로 뭐 먹고 살 건데 하는 경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지금 없지 않느냐.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계속 이런 이야기에 좀 더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미래의 비전 제시가 좀 부족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야당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갖고 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선거 이전에 보면 무척 불안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 보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또 대단히 안정감을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그 비판하는 분들까지 견해를 들어서 조금 더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북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또 하나는 이제 물길을 돌렸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 5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이제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좀 사사로운 쪽으로 흘러서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일은 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이미 5년 동안 한번 성공과 실패를 같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확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많이 더 신뢰를 느끼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이슈들 때문이죠. 지난 3개월이 유독 짧게 느껴진 건 저뿐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100일 내부자인 나경원 의원과 우리 외부자들 과연 어떻게 느끼셨는지 뭐 점수와 함께 한 줄 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으로요. 신 교수님. 100점 만점으로 네. 저는 90점 드리겠습니다. 후하시네요. 5점을 깎았는데 첫 번째 5점 사드 문제, 임시 배치.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인사 문제 중에서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그 박희영 씨 쓴 거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한 줄 평을 하신다면?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된 정부. 역시 교수님이세요. 점수 주는 것도 이유가 정확히 있잖아요. 안녕원 원장님. 지금 지지율이 한 80% 전후하죠? 지지율에 맞는 점수 드리겠습니다. 한 80점 정도. 그리고 총평? 네, 한 줄. 다 좋아. 그런데 돈은? 역시 기자. 다 좋다 이거예요. 자, 봉도사님. 예. 저는 95점. 95점. 5점 깎은 이유는 인사 시스템에 아직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결정을 하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한 5점 깎았고 네. 자, 한 줄 평. 이게 나라였다. 인사 문제에 관해 가지고 기준을 보고 싶으려면 정의당을 보세요. 정의당까지 반대하면 낙마예요. 끊임없으세요. 자, 나경원 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얘기는 안 해요. 네. 아이고. 전용 패싱이야. 이게 큰 문제야. 마지막에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미 저 들렸어. 이미자예요. 이미 들렸어. 수습 불가능해. 이미자예요. 오늘 방송 끝났다. 전혁 작가님. 저는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자연분만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제왕절개로 정말 수술 끝에 난산한 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00일을 맞았으니까 저는 일단 점수를 저는 네. 후하게 주고 싶어요. 90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의 딱 글자로 얘기하면 감성 충만 정부다. 그러니까 이성도 충만시키시라.
감성 충만한 충만. 정부. 그래야지 성공할 거예요. 이성을 더 성공하려면 불어넣어야지. 이렇게 이성에 관심이 있어야 돼. 아재 개그 감지 야. 국회에서. 자, 나경원 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수는요? 점수보다는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는 우리가 아마추어 정부라고 막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프로가 돼서 돌아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안영환 의원하고 비슷한 건데요. 욜로 정부다. You only live live once. once. 그러니까 이거 5년 동안에 돈 다 쓰고 5년 동안에 인심 다 쓰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데 하는 걱정이 슬슬 네. 들기 시작한다. 자, 다들 문재인 정부의 소통만큼은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